조윤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및 ESG 투자 자문을 맡아왔으며 특히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ESG 관련 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조윤남 대표님으로부터 2022년 주주총회 이슈 정리 및 2023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경제연구소 조윤남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종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을 3년째 하고 있으면서 작년 주총 시즌 때 느낀 것,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신경제연구소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연기금, 공제회, 그리고 자산운용사들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저희 고객으로 삼고 의결권 자문과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자문과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고객 기관 숫자로 보면은 대한민국 넘버 원으로 대략 50개 기관의 그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 고객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를 보면 아마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3월 후반 주총의 피크 시즌이 되면 정말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커버리지 대략 한 707개사에 대해서 작년 주주총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건이 4,762개죠. 그래서 대략 보면은 한 77이 49에서 한 개 회사에 대략 한 6개가 안 되는 안건이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5개 안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5-1, 5-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4,700건이 됐고요. 그중에서 536건에 대해서 반대를 권고하였습니다. 반대 권고 비율은 대략 한 11% 정도 되고요. 근데 왜 굳이 707개냐라고 보면 저희의 클라이언트들의 포트폴리오의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대략 한 700개 정도의 주식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요청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 투자자들 다 합쳐서 합집합을 해보면 대략 한 700개 정도의 상장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승인권과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건은 반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도입되면서 배당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내고 그다음에 자본 유보도 충분한 어떤 기업이 어떠한 설명 없이 배당을 굉장히 잘 안 주거나 혹은 줄이더라 이러면 이제 반대 의견을 권고하거든요. 그리고 정관 변경에 대해서 반대율이 높아진 것은 이사회 위원회,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를 이사회 의사결정을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정관 변경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한쪽 각도에서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이사회 밑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로 맞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사회 이사를 제외한 사내 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 이제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반대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반대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작년 주총에서 바뀐 부분은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한 반대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연기금의 어떤 일종의 포뮬라죠. 어떤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이사 보수 한도가 실지급액의 2배를 넘으면 무조건 반대해라. 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저희 이제 특정한 클라이언트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이니까 저희는 그것을 이제 반영을 했고요. 다른 클라이언트들한테는 저희 기준에 맞춰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특정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반대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불만도 상당히 커졌던 작년 주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이제 그래프에서 어 벌써 이름이 나왔네요. 특정한 연기금의 그 반대 권고율은 대략 한 40%에 달하고, 저희는 특정한 연기금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포뮬러를 따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저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거나 혹은 찬성을 하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 아마 실무설에서 이야기한 그런 포뮬러에 따르면 대략 한 70%에 육박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이사 보수한 데에 대해서 반대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그 의도와 취지, 그것은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이사 보수 한도를 뭔가 거기서부터 바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사야 일단 임원들의 그 보너스에 대한 어떤 실지급액을 이제 잡아가겠다라는 어떤 그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기업들과 충분한 소통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작년에 주총 의결권 자문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됐던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주주 관용 활동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인사이티아라는 데서 집계를 낸 것인데요. 조금은 이제 그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주주 행동주의고, 어떠한 형태의 인게이지먼트를 이 행동주의 건수로 볼 거냐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주주들의 관여 활동, 기업들이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배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보드 멤버를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주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주주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죠. 그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얼라이언 파트너스가 주주 제한을 했는데, 이 감사 후보는 이제 그 3%의 룰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주요 주주나 대주주가 그 지분율이 많다 하더라도 그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주 제한이 결국은 가결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나머지 현대산업개발이나 한샘이나 한진칼 같은 경우도 뭔가 그 새로운 보드 멤버를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감사위원을 이런 분으로 하자라고 이제 주주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주 제한들은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 보면은 이것은 뭔가 이제 표대결로 가기 전에 기업들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정서를 조금 고려해서 스스로 어떤 그 회사의 의지를 조금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뭐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라이크 기획과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도 하고, 조금 모양새는 이상하지만 합병 비율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물적 분할 철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물적 분할 철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년 전에 LG화학이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그 물적 분할하고 분사하면서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감시 기능들이 조금은 활발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가 보시는 표에서 39개라는 것은 그 주주총회 2022년 안건으로 올라온 그 안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적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 위원회를 뭐 이사회 산하로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는 ESG 위원회라고 꼭 이름은 똑같이 붙이지 않은 회사들도 있고요. 비슷한 그 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들은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로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ESG 위원회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여성 사회이사 비율, 일단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비약적으로 그 일단 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뭐 한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여성 사회이사를 포함한 그 기업 수가 대략 한 160개 기업,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 중에서 160개 기업은 여성 사회이사를 보드 멤버로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보수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그 포뮬러가 새롭게 나오기 전에도 그 임원 보수 한도에 대해서 반대율이 가장 높았던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경영 성과도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임원 보수 한도를 많이 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 혹은 또 다른 소액주주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셔야 되는 것은 이것의 그 경영 성과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단기적이고 특정한 한 해 뭐 또 해봤자 한 3년이라는 어떤 짧은 시간 에 인제 한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임원들이 사실은 당신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기업의 성과로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해 혹은 전년도랑 당해년도 이런 식으로 끊게 되면은 굉장히 그 특히 어닝스가 볼라타일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회사도 저런 증권회사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굉장히 시클리컬한 산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좋은 시황을 만나서 이익이 왕창 났다가 혹은 한 해는 굉장히 힘들었다가 그때그때 맞춰서 마치 배당처럼 이것을 배당 성향으로 한정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볼라타일해지거든요. 변동이 심하다고요. 마찬가지로 임원 그 보수나 실지급액 혹은 보수 한도도 그 경영 성과에 그냥 이게 단기적으로 맞추게 되면 굉장히 좀 일관성을 유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의 분위기가 이제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금융지주나 은행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라든지 특정한 어떤 그 금융 제도를 관장하는 어떤 관 쪽에서의 이야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금융 지주들이나 은행들도 과연 배당을 얼마로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얼라인 파트너스가 일단 그 주주 환원율을 50%를 해라.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을 50%를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동료랑 이제 저랑 이제 디스커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굳이 왜 50%냐? 50%에 대한 베이시스가 뭘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주 제한이라고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기업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장기적인 배당 정책에 대한 어떤 기업이 주주들과의 의사소통, 그 경영 철학에 대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13%다, 12%다 막 나오는데 사실은 저 퍼센테이지에 대한 베이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2021년보다 2022년에 그 배당 성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시황 산업이고 이익이 볼라타일하다 그러면 이 배당 성향만 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도 그냥 배당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3년 동안 몇 프로를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배당 정책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개의 C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우리 최적의 자본 구조, 그 캐피탈 스트럭처가 어떠냐, 그러니까 밸런스 시세 T 구조죠. 그거와 그다음에 캐시 얼로케이션 이 두 개의 C를 결국은 주주들과 장기적으로 잘 의사소통을 해서 그래서 최적의 배당 정책 혹은 배당 성향 혹은 DPS의 절대 수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시장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들이 도입이 됐고요.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뭔가 투자자들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나 보다. 아니면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들한테는 무엇을 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주주를 확정하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배당에 대한 기산일이 조금 뒤로 미뤄지는 아마 3월 말 4월 초가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먼저 배당을 얼마 받을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는데 이런 어떤 미국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뭔가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저희가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 그 뭐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원칙은 좋지만 좀 디테일하게 조금 실무자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는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단 한 개 기업도 온라인으로만 어떤 당신들의 어떤 그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일종의 지금 보시는
그 웨비나처럼 단지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한다. 이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일종의 몇 가지 이제 법들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일방의 의사결정, 일방의 생각 가지고는 이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감시의 눈들 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들을 위한 점차 더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